시공명리학은 일간을 위주로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월지를 기준으로 연주와 월주의 구조와 배합을 먼저 살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연주와 월주 구조를 살필 때 일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논리를 시공론이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했으며 앞으로 계속 강의할 주된 내용입니다. 기존의 사주팔자 이론 체계는 마치 일간을 무소불위왕처럼 간주하지만 실제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간은 단지 연주와 월주의 정해진 숙명, 정해진 환경에 처해진 하나의 개인에 불과합니다. 일간에게 연주와 월주의 환경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연주와 월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오히려 도와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사주구조를 분석할 경우에는 이 적천수에서 주장하는 이 종격이라는 이 논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적천수 종격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마치 일간이 연주와 월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피다가 갑자기 그러지 못하는 사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간이 주인공으로 나머지 글자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생극, 왕쇠, 통근, 논리를 벗어나 버린다고 착각되는 사주팔자를 만나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당황하게 되고 멘붕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이 종상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일간이 나머지 글자들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일정한 기세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들은 일간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 기세를 따른다고 착각했던 이유는 일간을 주인공으로 간주했고 이 사주팔자를 오로지 왕쇠, 통근, 생극, 강약의 문제로만 세상을 살폈기 때문입니다. 적천수 천미 종상편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은 진종일 경우에만 종으로 논하며 길할 수도 흉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을 달리 살피면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진종과 가종의 기준이 없고 진종, 가종을 구별해도 길할 수도 흉할 수도 있으니 구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혼란스러움만 남겼고 현재도 가종, 진종을 구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진종이면 좋을 텐데 가종이면 좋을 텐데 어설픈 추측으로 사주 당사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남의 사주를 가지고 내 잣대로 가위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좋다, 나쁘다, 가짜다, 진짜다 편을 가리려 하지 말고 단지 시공간의 방향만을 고려해서 사주팔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내 잣대로 길하다, 흉하다를 따지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쪽 방향에 맞게 적응하고 저쪽 방향으로 가면 저쪽 방향에 맞게 적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이 극단적인 이분법적 생각론에서 벗어납니다. 고서에서 종적격으로 공직에 현달했다. 기유대운에 돈을 많이 벌었고 병술년에도 돈을 많이 벌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주 구조를 만나면 먼저 종격이라는 착각에 시달립니다. 또 남자가 좋았다고 그러면 여자는 나쁘겠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여자가 좋았다고 그러면 남자는 반드시 나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바로 이 극단적인 생각 논리 때문입니다. 생하면 좋고 극하면 나쁘다는 이 이분법적 세상이죠. 가장 심각한 질병인 자들이 바로 자평진정과 적천수, 사라져야 할 책들입니다. 십신생극과 왕쇠 논리로만 세상을 보기에 극히 극단적입니다. 남명의 대운은 목화로 흐르고 여명은 금수로 흐릅니다. 남명은 공직에서 현달했고 여명은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이상하게 둘 다 좋습니다.
이 용신론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화도 좋고 금수도 좋을 수 있지? 거기에 종격 타령까지 하면 종적격은 아무 대운이나 좋은 것이구나.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 일간을 살피지 말고 월지를 기준으로 연주와 월주 사항을 살펴보죠. 이 자월에 이 자연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모르시죠? 그 기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지장간을 보십시오. 임수와 개수가 있고 임수에서 개수를 향하는 시간 흐름입니다. 응축 에너지에서 폭발하여 발산 에너지로 겨울에서 봄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 행위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발산 에너지, 개수를 활용하여 갑과 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수, 목, 화로 흐르는 시공간에서 남자는 목을 키우는 교육, 공직으로 발전합니다. 이제 대운이 반대로 흐르는 여명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의 대운이 목화로 흘러 공직에서 발전했으니 이 여자의 삶은 분명히 나쁠 것이라고 먼저 편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을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고 발전하니까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꼼수입니다. 실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해가 어렵기에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행위가 바로 종격 타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격 타령의 진짜 의미는 나 이 사주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주팔자를 오로지 생극, 왕세, 강약 따위로만 분석하기에 다른 방식으로는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13강, 상관경관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적천수 성정편 내용을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분 이성유자, 전금목 지신. 수기가 분탕질할 때 그 성정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목금뿐이다. 이 적천수 해석은 금을 써서 세력에 순응한다. 목을 써서 막힘을 소통한다. 이 적천수의 세력에 순응한다는 주장은 종격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적천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을 품은 수기는 그 성정이 차분해진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세력에 순응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분해지는 것과 세력에 순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수기가 분탕질을 멈추고 이 차분해지는 이유는 금기, 시종자를 수기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수기가 경거망동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세력을 따르는 겁니까? 분탕질하던 물들이 아이를 품어서 가치 있는 생명수로 바뀌고 마치 미네랄 워터로 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적천수 사주의 문은 13강을 다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임자의 방탕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금기입니다. 목기의 경우에는 더욱 방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임자는 갑을 보면 자신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절제력이 없으며 적극적입니다. 반대로 이 금을 품은 수기는 분탕질을 멈추고 흐름이 안정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다시 이 여명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명은 대운이 금기로 흐르면 분탕질하던 자수에 금을 풀어내면서 물이 안정되고 금생수로 재물을 추구합니다. 남자는 수목으로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에 공직에 종사했지만 여명은 시종자를 수기에 부풀리기에 사채놀이처럼 돈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유대운의 유자파로 뻥튀기하여 재물을 부풀리고 축적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은 아직 이 일간을 살피지 않은 겁니다. 이상하죠? 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설명들을 이해하기 힘들까요? 좋거나 나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생하거나 극한다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논리 때문입니다. 또 이 사주팔자의 꼴과 십신생극론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토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순간 저 사주는 이 수많은 수기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기에 금기가 더해지면 설상가상으로 더욱 힘들 것이라고 불안해하면서 반드시 흉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어보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이현령, 비현령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와, 나 이 사주 이해 못하겠어 하면서 이해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종격 타령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위의 내용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일간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극히 당연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라 정해진 사주팔자를 기준으로 운에서 오는 에너지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남자는 저 많은 수기를 활용해서 목을 기르는 데 썼기에 공직에서 살았고, 여자는 저 많은 수기를 활용해서 시종자를 뻥튀기 하는 데 썼기에 재물에 흥미가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고 시공간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흐름에서 남자에게 돈을 벌려고 하면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기르는 에너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금기, 돈을 추구합니까? 반대로 여자에게 공직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이 물질을 부풀리는 데 흥미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르는 데 집중합니까? 자, 이런 흐름에서 정반대 상황에 처할 때에서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자는 금기를 만나면 성장에 자괴가 생기고, 여자는 목기를 만나면 목금이 싸우면서 삶의 방향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일간을 버리고 살피니까 너무도 단순 명료하고 종격 타령에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 다음 시간부터 적천수 종상편에 나오는 10개의 사주 예문을 모두 시공명리학으로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